조셉 바이든, 카말라 해리스 팀이 민주당 정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으로 미국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10만 6천 건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신청한 주들이 19개 주에 그쳐 지연 사태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자 가을 학기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5명 중 1명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21일인 내일부터 한국 영화 반도 페닌슐라가 워싱턴 지역에서 상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정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트럼프 4년을 끝내고 코로나 사태와 불경기 위기를 극복하며 국민을 통합해 미국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밤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수락 연설을 끝으로 나흘간의 전당대회를 마치고 4년 만에 백악관 탈환, 최고령 대통령의 최초의 흑인 여성, 아시아계 부통령이란 새 역사 쓰기에 본격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금이 환영하려는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러닝메이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손잡고 정권 교체를 다짐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오늘 밤 정치적 본고지 델라웨어 윌밍턴에 있는 체이스 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정 부통령 후보로 바이든, 해리스 팀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It was a wake-up call for all of us as a country. I knew we were in 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That's when I decided to run. And I'm proud now to have Senator Harris.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4년은 코로나 대응 실패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히고 있고 경제, 일자리를 추락시켰으며 분열과 두려움만 보여준 처절한 실패였다고 성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함께 위기 극복, 국민 통합으로 미국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어젯밤 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함으로써 주요 정당 최초의 흑인 여성, 아시아계 부통령 후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I accept your nomination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실패로 엄청난 생명을 잃고 있다고 성토하고 이제는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국민을 통합하며 미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바이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는 13년 검사 생활과 3년간의 상원의원 경력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트럼프, 펜스 팀의 파상 공세를 펴는 데 앞장서는 저돌적인 어택톡 역할을 해내 민주당 진영의 열기와 열정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아시아계를 포함한 이민자, 여성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셋째 날 밤에 등장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4년 전의 주인공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럼프 4년의 대실패를 끝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바이든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오로지 자신과 친구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국가 위기에도 리얼리티 쇼로 일관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또한 모든 중대 결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바이든 후보야말로 미국을 회복시킬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No interest in treating the presidency as anything but one more reality show that he can use to get the attention he craves.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failure are severe.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다며 이제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조 바이든 후보를 새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미 전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10만 6천 건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484만 명으로 약간 줄었으나 연방 실업수당이 끊긴 자영업자, 임시계약직까지 포함하면 2,800만 명이나 생활고에 빠지고 있어 연방 실업수당 재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재확화에 따른 실직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0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 97만 1,000건에서 13만 5천 건 다시 늘어난 겁니다. 특히 전주에 20주 연속 이어오던 100만 건 이상 청구가 중단됐으나 단 한 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100만 건을 넘겼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재확화되면서 임시 해고되는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항구적으로 문을 닫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직 사태도 다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8일 현재 실업수당을 실제로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484만 4천 명으로 전주보다 63만 9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7월 31일자로 종료된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를 받아온 자영업자, 임시계약직, 프리랜서 등이 별도의 통계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업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실직자들은 주별 수당 수령자들보다 2배나 되는 2,80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실직자 2,800만 명은 주당 평균 $908를 받다가 8월 1일부터는 $600가 없어져 $308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별 실업수당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남부 루이지애나는 $183, 미시시피는 $187에 불과하고 캘리포니아, 뉴욕 등 대형주와 워싱턴 수도권은 $400 안팎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와 노스다코다가 $426, 하와이가 가장 많은 $456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방 실업수당이 끊기며 2,800만 실직자들이 심각한 생활고에 빠져 있어 적어도 주당 $300에서 많게는 $500에서 $600의 연방 실업수당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워싱턴 지도부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실업수당 $300를 지급하겠다고 신청한 주정부들이 19개 주에 그치고 있어 지연 사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9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를 포함한 11개 주가 이미 승인을 받아 실직자들에게 주당 $300씩 8일자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업수당 시스템이 낙후된 주정부들은 6주나 걸릴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재확화에 따라 실직 사태도 다시 악화되고 있으나 연방 실업수당 재개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해 연방 실업수당을 8일자부터 주당 $300씩 지급키로 했으나 이를 신청한 주정부들이 20일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개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한 19개 주 가운데 연방 당국의 승인을 받아 새 실업수당 $300를 지급할 수 있게 된 곳은 11개 주로 메릴랜드와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아이오와, 루지애나, 미주리,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유타 등입니다. 8개 주는 신청했으나 아직 연방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받은 11개 주 이외에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실업수당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지역은 14개 주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발표한 주정부들은 버지니아와 엘라바마, 알래스카, 아칸소, 인디애나,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시건,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등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와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등 대형주들을 포함해 과반이 넘는 주정부들은 아직 트럼프 실업수당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공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300에다가 주정부에서 $100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주정부들은 현재까지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 등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지역에서는 앞으로 주별 실업수당에다가 트럼프 실업수당 주당 $300씩만 추가해 지급하게 될 것으로 확실해졌습니다. 이미 승인받은 11개 주에서는 8일자부터 주당 $300를 추가해 지급하기 시작하는데 1주에서 2주밖에는 걸리지 않아 8월 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별 실업수당 시스템이 낙후된 곳에서는 트럼프 실업수당 $300를 추가해 지급하는데 6주나 걸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를 지급하는 예산을 1차로 재난 구호기금에서 $440억 달러만 전용해 놓고 있기 때문에 8일자부터 소급 적용해 3주분만 제공하면 자금이 바닥나 2차 예산을 다시 끌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방 실업수당을 기존의 $600 가까이 더 올릴 수 있고 올 연말까지 장기 연장하려면 워싱턴 정치권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나 연방 실업수당 재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가을 학기를 시작한 일부 대학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속 나오면서 100%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도 25일 개학을 앞두고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대부분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자 가을 학기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5명 중 1명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새학기 대학가의 풍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시작했던 일부 대학가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여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하는가 하면 신입생들이 입학을 미루거나 재학생들도 등록을 하지 않으려는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5명 중 1명은 올해 가을 학기 등록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7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풀타임 학생 중 22%가 이번 가을에 등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겁니다. 73%는 학교로 돌아가는 대신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85%의 학생들은 학교 캠퍼스로 돌아가는 것이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 중 56%는 기숙사가 아닌 캠퍼스 밖에서 생활하고 7%만이 기숙사에서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대학이 이처럼 기숙사 수용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서 주거 비용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닌 학교 주변 아파트는 미리 계약을 마쳐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라도 아파트 주거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대학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노트르담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채플힐 캠퍼스는 개학 후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급증해 최소 2주 동안 대면 수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트르담 대학에서 927명 중 147명,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은 170명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학교에서 발생한 대부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캠퍼스 밖 집단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학교 밖 학생들의 상황은 통제하기 힘들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학교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과 등록금, 주거비 등 재정적 부담을 느끼며 등록을 미루는 학생 수는 더 늘 것으로 관측됩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내일부터 한국 영화 반도, 페닌슐라가 워싱턴 지역에서 상영되는데요. 전 세계 극장가에서도 흥행 기록을 세우며 주목을 받았던 부산행의 후속작 반도가 워싱턴 지역 영화관 9곳에서 개봉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상영되는 만큼 영화관 측은 관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각종 방역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오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전합니다. 영화계의 K-좀비 장르를 흥행시킨 부산행의 후속작이자 올해 칸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작인 반도가 워싱턴 DC 일원을 찾아옵니다. 기존 좀비 영화의 틀을 깬 부산행의 후속작으로 다시 돌아온 반도. 이번에는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나라 전체에 들끓는 좀비들로 바깥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반도. 그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렸습니다. 영화 내내 긴박한 카체이싱 장면과 숨막히는 대규모 좀비 떼신,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액션씬은 관객들에게 큰 쾌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살고 싶으면 타요. 아저씨는 들그냥 처음인가 보네. 강동원, 이정현, 권혜유, 김민재, 이혜원 등이 출연하고 부산행과 염력의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영화 반도는 21일 금요일 알렉산드리아, 맥클린의 AMC, 센터빌, 페어팩스 코너의 시네마크, 스프링필드, 알링턴 리걸 상영관 등 9곳에서 개봉되고 28일에는 페어팩스의 엔젤리카 필름센터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던 반도는 IMAX, 4DX 등 다양한 스크린 포맷 등으로 다채로운 영화적 체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영화관 안전 관람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객들이 더 안심하고 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 제한적인 개봉이지만 배급사 웰고 USA가 맡아 미국 개봉을 확정시켰습니다.
반도는 아시아 개봉에서 흥행을 터뜨리고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도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된 극장가에 한국 좀비 영화 반도가 내일 워싱턴 지역 개봉으로 오랜만에 극장가에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